안녕하세요. 최신 특허TV의 김종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인타스의 공동 특허가 나와서 이거를 소개해드린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인타스는 스마트폰 내부 구조를 단순한 MID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IME라는 기술을 적용시킨 신기술을 개발해가지고요. 작년 11월 23일 기사인데 이게 일본 교세라에 공급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IME라고 하면은 인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해가지고 PCB 기판 없이도 이렇게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이 IME와 관련된 기술이 삼성전자 인탑스의 공동 특허로 나온 게 있어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IME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구성하는 미들 케이스 모듈에는 그 안테나나 그 스위치 같은 게 내장돼야 되는데 이거를 내장시키려면 연성회로 기판 FPCB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인탑스에서 개발한 그 MID 기술을 적용하면은 그 케이스 모듈에 안테나와 그 스위치 장착이 가능한 도금회를 구현해가지고 이 IME라는 그 기술이 기존 대비 그 두께는 70%, 무게는 90%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신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공법은 PCB 한계인 그 공명 구조, 왜냐면은 PCB가 이렇게 좀 구부린 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구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봤던 게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11월 23일. 이때 저희 회사의 그 선배 변리사님께서 인탑스 사야 된다. 이거 좋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뭔 기술인지도 난 모른다 이러면서 그냥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배 이상 올라갔다는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걸 보고 앉아있는 저의 한심한 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귀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교훈이 되겠고요. 그래서 IME 기술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듀퐁사에서 나온 그 자료가 있어요. IME 관련된. 이 자료를 읽어보면은 IME 기술이 자동차 내장재에서 전장 부품에서 많이 사용될 거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에서는 좀 이렇게 단순했었죠, 이 내부 인테리어들이. 근데 이렇게 미래에는 좀 모양이 매우 그 곡선들이 많고 또 다양합니다, 모양들이. 자동차 그 내장 그 전장 부품에 IME 기술이 활용이 매우 극대화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3D로 다양한 모양 갖고 있는 부품들의 기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PCB를 뭘로 대체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료고요. 그래서 기존의 디자인 그 예시로는 PCB 기판이 맨 아래에 있어서 요거에다가 이제 회로 같은 거 다 넣어놓고 이걸 덮었는데, 이 IME 기술은 플라스틱에다가 그냥 바로 그냥 도금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회로를 바로 여기다 형성시킨다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이렇게 제작을 하면은 이게 그 오버헤드 콘솔이라고 우리 자동차 위에서 이렇게 막 누르는 거 있죠. 막 불 들어오고 그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는 기존 방식은 이렇게 많은 부품이 필요한데 IME 기술을 적용했을 때는 간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무게 같은 경우에도 거의 77%가 가벼워지고 비용도 절약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ME 기술의 베이직 3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도금하는 거, 그다음에 도금한 다음에 이렇게 모양 만들고, 모양 만든 다음에 사출 서형을 통해서 요 안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것들 다 만들어내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되겠고, 그러니까 가장 특징은 회로를 PCB 기판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에다가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IME의 장점이라고 해가지고 70% 이상 가벼워지고 30% 이상 그 저렴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자유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없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잉크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지금에 있어서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곳에다가 잉크를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생기는데 막 크랙 같은 게 생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하게 그런 크랙 같은 게 생기지 않은 도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사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면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타스는 자동차 부품에서 매출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10% 정도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기술 적용시키면은 뭐 새로운 그런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근데 삼성전자랑 공동 특허가 나온 부분은 바로 핸드폰, IT 디바이스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타스에서 그 일본 교세라에다가 공급한 스마트폰 내부의 구조를 단순화한 이 MID 공법, 이게 IME 기술 적용한 샘플을 이제 MID 공법이라 하는 것 같은데, 인탑스에서.
요거와 관련된 특허가 삼성전자 공동 특허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특허를 소개해드리면은 삼성전자와 인타스의 공동 특허가 22년도 4월 27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특허니까요. 등록이 되면 어떻게 등록되는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바로 핸드폰에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안테나라든지 터치 센서라든지,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 도전성 부재들이 안테나로도 활용될 수 있고, 뭐 배선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센서로도, 터치 센서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겉면에서 있는 이 부분에 IME 기술을 적용시키겠다라는 특허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FPCB를 활용해서 했던 그 부분들을 바로 IME 기술을 이용해서 해가겠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 있고, 그래서 여기 핸드폰 끝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IME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다가 바로 도금을 시켜버리는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핸드폰 끝에다 형성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면에다 형성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기술이 지금 언급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의 FPCB를 통해서 여기 끝부분에 안테나 같은 것들을 형성시켰는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도금해버려가지고 형성시키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특허에서는 이렇게 도금을 하다 보면은 이 도금의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에 단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단차라고 하면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도금된 부분에 그 폴리싱을 하고 도장층 형성시킴으로써 다 평평하게 만들어서 외관에서 보일 때 굉장히 매끈하게 보이게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허에서. 근데 이 특허가 나온 목적이 확실히 핸드폰의 안테나 부분을 바로 IME 기술로 형성시키기 위한 거라는 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자꾸 언급이 돼요. 안테나와 관련된 언급들이요. 바로 IME 기술로 형성시킨 그 도전성 부재들의 그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 저항이 줄어들어서 도전성 부재 전기 전수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전성 부재를 안테나를 형성시킬 때 표면이 균일할수록 그 반사 개수가 낮아져서 안테나 효율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들이 꾸준히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FPCB로 형성시킨 안테나와 그리고 도전성 부재를 그 IME 기술로 적용시켜서 그 형성했을 때 안테나의 성능을 비교한 이런 그래프 같은 것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한 B로 형성되어 있는 요게 그 IME 기술이 적용된 거고, 여기 좀 흐릿한 게 FPCB를 형성시킨 건데, 뭐 두 개 사이가 큰 차이가 없죠. 뭐 요 부분에 있어서는 IME 기술이 더 성능이 좋은 것 같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두 개 사이에 성능이 큰 차이가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IME 기술이 더 단가가 낮고 무게도 적고 이러니까 IME 기술을 굳이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인타스의 공동 특허에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IME 기술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특허에서 나온 도면에 실물을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인타스에서 나온 MID 기술을 적용한 샘플이라고 그러는데, 핸드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겠다라는 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그 인타스의 공동 특허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특허가 있어서 더 소개해드리면은, 이 특허는 인타스에서 나온 특허고 22년도 1월에 등록이 된 특허예요. 이게 바로 IME 구조를 그 제조하는 방법 관련된 특허인데요. 이 특허의 배경 기술 읽어보면은 그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언급하고 있네요. IME 제품은 자동차에 필요한 대부분 전기 전자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계식 버튼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을 전역할 수 있고 디자인이 우수한 외장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IME 제품이 그 자동차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타스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기존의 IME 그 종래 기술을 보면은 이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동차의 아이콘 같은 거, 로고 엠블럼 이런 것들이 그 형성되어 있는 그런 외관 부분 얘기하는 건데, 이 필름을 두 개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공정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름을 이렇게 형성시키고 이렇게 형성시켜서 전체적인 그 구성의 겉면에다가 다 이렇게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 외장재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두 개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공정이 복잡해지니까 그 복잡해지는 공정을 좀 단순한 제조 과정을 그 특허로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특허에서 나온 그 IME가 적용되어 있는 부품을 보면은 이 부품의 그 외관을 형성하는 필름이 여기 위에 있고, 그 안에 플라스틱 수지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필름이 있고 맨 아래에 J 플라스틱 수지가 있고, 이 J 플라스틱 수지 위 아래에 전자 회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자, 전자 회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J 플라스틱 수지는 이 두 개의 모양에 맞게 사출해서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관통홀이 되겠습니다. 이 특허에서도 이 관통홀이 주요하게 등록이 되었고, 이 관통홀의 의미는 뭐냐면 제이플라스틱 수지를 관통시켜서 이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정기적인 연결이 위아래로 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등록된 청구항에서도 이 관통홀이 언급이 돼 있어요. 관통홀을 통해서 전자회로 일부를 하면까지 연장시키는 그 단계. 이 전자회로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 전자회로 일부를 하면까지 밑에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단자부와 연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특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전기회로 도선을 밑에까지 연장시켜서 여기 단자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IME 구성을 이런 식으로 구조에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관련해 가지고 제조 공법에 관련해서 등록받은 그런 특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바로 위에 거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 이 필름 부분이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부품의 형상을 만드는 거고 그 밑에 부분이 이제 이 J 플라스틱 수지에다가 그 IME 구성을 IME 그 공법을 적용시켜서 회로를 만들고 그 사이에 있는 이 플라스틱은 바로 이 모양에 맞게 사출 성형 돼가지고 인서트 사출로 형성돼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다 결합시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인몰드 일렉트로닉스 IME 관련된 기술 동향, 그래서 삼성전자 인타스의 공동 특허가 나와서 오늘 이걸 소개해드린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IME 관련 기술이 이 시장이 2032년에는 10억 달러, 뭐 1조 8천억 규모 정도의 시장으로 형성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자동차 및 소비재 부품에 응용될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이 제품을 이렇게 도입하면은 핸드폰 분야에서도 이 IME 기술이 적용될 테니까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탑스에서 새로운 기술로 밀고 있는 이 부분 IME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특허 동향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